인류가 관계수로를 만들기 시작한 기원은 약 4천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계 기술의 시작은 농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연 조건에 의존하던 초기 농업에서 벗어나 물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계수로는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 문명 등 주요 고대 문명지에서 발전했으며 이는 초기 국가 형성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관계수로는 농업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강우량이 적고 기후가 건조했기 때문에 농업을 위해 물을 강에서 끌어오는 관계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천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이용한 관계수로가 등장했으며 이를 통해 밀과 보리 같은 주요 곡물의 대량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관계수로는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데 그치지 않고 강의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경지가 넓어졌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서플러스이며 생산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기 도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도시화와 계급사회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이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연적인 범람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물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계수로와 저수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물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농지로 공급함으로써 농작물의 재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일강 주변의 홍수 범람 지역에 댐과 제방을 건설하고 물을 농경지로 유도하기 위해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집트의 관계 농업은 밀과 같은 주요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경제적 번영과 인구 증가를 뒷받침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인더스 문명에서도 관계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번영했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활용한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관계 시설과 배수 시스템은 당시 문명이 물관리 기술에서 뛰어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관계수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을 수행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자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도시화와 무역의 기반이 되었으며 인더스 문명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도 관계 기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황하황허강 유역은 홍수의 피해가 잦았지만 동시에 농업을 위한 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 지역에서는 물을 통제하고 농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기 관계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강의 물을 경작지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밀과 벼 같은 주요 곡물을 대규모로 재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계 기술과 홍수 통제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며 초기 국가체계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관계수로의 발전은 인류가 자연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관계 기술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조직화를 요구했습니다. 관계수로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노동력과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국가체계와 권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기술은 물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농업 경작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잉여 생산물을 창출함으로써 무역, 도시화, 기술 발전 등 문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수로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문명 발전의 중요한 기틀이 된 혁신으로 평가받습니다.